트럼프 수혜 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한편 우리 증시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랠리에서 소외되면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 지금 9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네. 10만 달러가 이제 눈앞인데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비트코인 얼마 하는지 봤더니 네. 업비트 기준으로 한 1억 2,45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 전에 같은 경우에는 1억도 안 됐었는데 네네. 사실 이게 정말 뭐 한순간에 2,400만 원이나 올랐다 그러면 아마 피부로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이제는 증가세가 상승폭이 굉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일단 뭐 급등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트럼프 당선 이내 우호적인 발언이 계속 있었고요. 뭐 비축자산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을 가상화폐 채굴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일단 본인의 또 정치 후원에 대한 것도요. 가상화폐로 또 받기도 했었고요. 이러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열광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갠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이라고 있는데 이분께서 사실상 그 가상화폐를 굉장히 억압을 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터뷰 발언 중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바로 해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게 독립기구다 보니까 증권거래위원회는 뭐 마음대로 해임을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뜨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좀 재밌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장기 보유자들이 이제 호들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그러니까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호들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네. 홀딩이라는 뜻은 알잖아요. 이제는 그쵸. 잠가둔다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오타를 낸 겁니다. 일부러 LD를 이제 거꾸로 써갖고 호들링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래 보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이 팔질 않습니다. 이게 네네. 물량이 이렇게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런 현상이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장기 보유자들이 물건을 매물로 안 내놓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연내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연내는 10만 달러. 그래도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서 20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런 또 시나리오도 이야기하던데요. 이건 이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만 달러 하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우리 돈으로 2억 7,900만 원입니다. 어휴. 이게 지금 한 1억 2천 한다 그러면 2배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러면은 취임이 언제냐? 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도. 그러면은 그 짧은 순간에 이게 1억짜리가 2억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엄청나게 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월가의 일각의 목소리이고요. 그렇죠.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이 지금 1억 넘을지 과연 누가 예측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정말로 뭐 20만 달러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갑자기 또 폭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아무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월가에서는 일단은 뭐 취임하기 전에는 20만 달러 갈 수 있다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은 비트코인이 과거에 폭등장을 좀 사례를 본다 그러면 보통 한 10일 정도 폭등하다가 조정 받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같은 사례로 갈지 그거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전망이 극과 극으로 엇갈려서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포모 현상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철학이 없이 지금 딱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나만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내가 빨리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이런, 뭐 지금 막 1억 넘었다, 2억 간다 이러다 보니까 나도 그럼 비트코인 해볼까? 나도 가상화폐 해볼까? 이런 분들이 딱 포모 현상의 전조 증상입니다. 딱 이제 포모 현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아무 투자 철학 없이 그냥 오른다 그러니까 그냥 적금 깨고 예금 이런 거 다 빼갖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현상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 변동성은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거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갑자기 빠질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지난 밤이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전에 지난밤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회복된 거거든요. 하루도 안 된 사이에서요. 지금 뭐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과연 손절에 대한 타이밍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라고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 철학이 있다라고 그럼 뭐 하셔도 되겠지만은 투자 철학이 없고 단순히 쫓아가는 느낌이라면 절대 하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위험성이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정말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뛰었다면 도지코인은 그야말로 날았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어서일까요? 이 도지코인이 이렇게 정말 날아가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러니까 도지코인은 뭐냐면 정말 재미로 만든 코인이고요. 네. 이게 사실상 가치가 없다라는 표현을 왜 쓰냐 그러면 이 도지코인은요 발행량이 무제한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상 발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희소성이 있는데 도지코인은 무제한이에요. 연내 5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도지코인 자체가 이제 뛰고 있다라는 거는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인 거죠. 왜냐하면 예.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도지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고 그렇죠. 도지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뜨면 뜰수록 이제는 밈코인, 대표적인 밈코인은 도지코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도지코인이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고 있고 그 금액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지금 한 537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대선 있기 전에는 이게 236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작고 느끼기에 이거 몇 원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죠. 근데 그 수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이게 수량이 꼬리가 너무 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투자하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많아지고 시총도 많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도지코인이 변동성이요 너무 심한. 이거는 뭐 비트코인 저리 가라거든요. 정말로 천당과 지옥을 하루 만에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밈코인 대장주입니다. 진짜 밈코인에. 그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일론 머스크의 후광 효과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시장으로 이제 입각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이제 가상자산에 이제 가상화폐 이제 성향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이제 반영이 됐고, 그럼 이제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취임 이전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심리적인 반영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취임하고 나서 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취임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는 기대 심리가 반영돼서 변동성이 심해질 거고 실제 자금이 몰릴 거고요. 특히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핵심 키를 잡고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예. ETF 상품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ETF 상품에 투자를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또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취임 전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물론 조정을 받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겠지만은 조정을 받을지언정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은 분명히 이어가는 게 지금의 어떤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은 주의하시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은 주의하셔라. 이제 거듭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 얘기들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사실. 왜냐하면 비축자산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뭐 원유라든지 달러라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희귀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변동성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요. 이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비축자산한다. 그럼 말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면은 엄청난 경제적 손해도 일어나고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경제적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비축자산한다는 거는 그렇게 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겠고 아무래도 이제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그 지지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아마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축 자산을 하기에는 조금 더 변동성이 해지하지 않는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과 미국 주식 시장과는 달리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은 글쎄요, 그야말로 정말 이제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렇게 이제 주식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휘청이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거래 대금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식 시장을 눌렀던 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네. 이게 금투세 그 이슈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는 미국 대선이었어요. 미국 대선도 끝났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있는 게 이제는 거래 자금이었습니다. 거래 대금인데
그동안 너무 국장, 뭐 국내 주식 시장, 자본 시장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셨고요. 네. 요즘에 이제 코인 시장으로 가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없다 보니까 조금 빠져도요, 갑자기 더 많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물량을 풀면은요, 이게 더 크게 내려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래 대금이 지금 국내 자본 시장이 없다라는 게 정말 뼈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세요. 지금 모든 뉴스가요, 이벤트들이 미국에 있는 이슈로 다 넘어가잖아요. 네.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국내 뭐 삼성전자가 뭘 했다더라, 뭐 SK하이닉스가 뭘 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아니면은 코인 시장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좀 한편으로는 좀 이벤트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이거는 네. 누가 만들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좀 대책을 내놔서 그 국내 자본 시장에 좀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온다는 얘기는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과거처럼. 그래서 증시 안정 펀드 같은 것도 전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2,500선은 깨졌고, 네. 그리고 코스피의 대장주 이제 삼성전자의 부진에 2,400선도 이제 깨질 것이라는 이제 네.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할 말이 쏙 잃었어요. 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저가 매수해야 된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더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요. 지금 4만 전자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내일 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 조금만 내려도 이제 4만 전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의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빠졌고요. 그러한 이유는 뭐 기초적인 펀더멘탈 얘기인데, 예. 일단 AI 시대에 뒤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마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 장 자체가, 코스피 자체가 매력을 잃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대표할 수 있겠고, 이런 점에서는 좀 너무나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드리는 게, 금융당국이 좀 진짜 뭐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끼리만 얘기를 하면은요, 야 진짜 국내 주식시장 지금은 답이 없다라는 밖에 없어요. 예. 예. 뭐 뭔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전혀 보진 않습니다, 지금. 아예 그냥.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내 장 빠져나오는 건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사실상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고요. 이게 오래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떠나십니다. 그럼 거래대금 더 떨어지죠. 그럼 정말로 이거는 좀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금융당국이 또 나서주기를,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시가 미 대선 이후에 그야말로 이제 이른바 트럼프 랠리에 이제 소외되고 있는 완전 상황인 소외됐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줄고 있고 네. 인기가 없는 이유는 그럼 어떤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너무 눌러왔습니다. 뭐 금투세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워낙 눌려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나셨던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저는 뭐 한 가지 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게, 과거에 증시가 이렇게 흔들렸을 때 저는 좀 심각하게 보거든요. 우리나라 예. 증시가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 사례 갔을 때 정부가 이제 증시 안정 펀드를 운영했었어요. 그때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 그 당시 이제 증시 안정 펀드를 만들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진력에 좀 활력을 줬거든요. 이런 거 만들어주면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바뀝니다. 그러면 증한 펀드 나온다 그러면 이거 막대하게 또 물량 들어올 거니까 증시 오르겠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는 미국에서 빼서 이제는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활력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돈의 흐름은 뭐 돈이 무제한으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빼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내장에서 빼서 코인 가고, 국내장에서 빼서 미국장 가고 있어요. 그럼 다시 그걸 되돌려 하려고 그러면 뭐 이벤트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거에 정부가 했던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증시 안정 펀드라는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심각하게 봐서 이런 증시 안정 펀드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이벤트가 없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의 국내 증시의 흐름은 지금처럼 계속 좀 인기 좀 소외되고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흐름세를 계속 보일까요? 배당주 빼고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찬바람 불었기 때문에 배당주에 관심은 분명히 가지실 텐데, 전반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좀 약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이번 연도 가기
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우리 국내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특히 이제 환율이 문제인데 예.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뚫어냈기 때문에 사실상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외국인들이 점점 더 떠나시거든요.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환차 손 때문에 더더욱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도 지금 국내 증시가 좀 힘이 잃어갈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타이밍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적으로 한다. 그런다면 이제는 외국 자금들이 생각을 바꿔먹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타이밍에 이제 국내 장이 다시 한번 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는 저는 국내 증시에 대한 좀 우울한 어떤 전망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